여성들이 선교 조직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남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돈을 모으면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아마도 모금액의 4분의 3은 조직 유지비로 쓸 것이다. 심지어는 내버려둬라. 반대하지 말고 그냥 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라면서 폄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놀라운 추진력으로 그 같은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여성 교인들이 주축이 된 해외 여선교회를 아시나요? 올해는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감리교의 아펜젤러,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한국에 첫 발을 디딘 것을 기준으로 삼지요. 일반적으로는 덜 알려졌지만 아펜젤러와 같은 해인 1885년 스크랜턴 대부인이란 여성 선교사도 한국에 왔습니다. 감리교 선교사였죠. 그런데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대부인을 파송한 주체는 다릅니다. 남성인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 북감리교 교단이 파송했고, 스크랜턴 대부인은 미국 감리교 해외 여선교회가 보냈습니다. 스크랜턴 대부인의 아들로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온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는 아펜젤러와 마찬가지로 북감리교가 파송했습니다. 파송한 기관이 다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선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 주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는 또 무엇일까요? 여선교회는 여성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흔히 우리는 감리교로 뭉뚱그려서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 감리교 선교 역사에서 미국 여성교인들의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그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이화여대 이삼봉 홀에서는 연합감리교회 유지재단 100주년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미 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과 남감리교회 대한선교부 유지재단, 그리고 미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유지재단 등 감리교 계열 3개 유지재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여선교회의 시작은 1869년이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5년간 있었지요. 이 남북전쟁이 끝난 얼마 후에 생긴 것입니다. 이 전쟁을 거치면서 여성으로서의 가능성을 자각한 미국의 여성교인들이 선교 후원 조직인 여선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 경험을 했으며 선교 열정을 가진 여성이 늘어난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모토는 여성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엔 미국도 여성 지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할 때였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선교 조직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남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돈을 모으면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아마도 모금액의 4분의 3은 조직 유지비로 쓸 것이다. 심지어는 내버려둬라. 반대하지 말고 그냥 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라면서 폄하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놀라운 추진력으로 그 같은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었습니다. 1869년 인도를 시작으로 중국, 멕시코, 남미, 일본, 불가리아 등의 선교사를 파송한 데 이어 1885년에는 스크랜턴 대부인을 한국에 파견했지요. 한국 선교회는 두 여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루실 볼드윈이란 여성이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약간의 돈을 맡길 테니 한국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했고, 메리 스크린턴 대부인은 내가 가겠다고 한 것이죠. 두 여성의 결심은 여성들의 한국 선교의 누르기자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교회 7개 지회가 스크랜턴 대부인에게 첫해 3,303달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스크린턴 대부인은 1885년 10월 서울 정동에 초가집 19채와 주변 부지를 선교 기지로 매입하고 이듬해 선교사 사택, 학교, 그리고 기숙사 용도로 큰 한옥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여성교회의 첫 번째 사업이었고 후에 설립된 유지재단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물론 미국의 남북 감리교단도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요. 여성교회는 이후 1940년 일제의회 추방될 때까지 약 400명의 여성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근대식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시설까지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턴 대부인을 비롯해서 의사선교사였던 로제타 홀, 메리 커틀러, 그리고 공주영명학교를 비롯한 충남 일대에 교회와 학교를 설립했던 사에리시 선교사 등이 여선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화학당, 배화학당, 그리고 개성의 호수돈여학교를 비롯한 학교와 평양의 여성병원인 광해여원, 그리고 서울의 동대문 부인병원,
아마 50대 이상 된 분들은 더러 기억하실 텐데요. 동대문에 이화여대 의대 부속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입니다. 그리고 태화사회복지관 등을 설립하며 여성교육과 의료, 사회복지 사업을 전수했습니다. 선교는 사람, 즉 선교사와 돈, 선교비가 함께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여성교회는 미국 감리교 본부보다 더 많은 헌금을 모아서 선교비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1937년 기준으로 사업비가 여성교회는 15만 7,800달러로 미 감리교 선교부 15,692달러의 거의 10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선교 재산을 관리하는 유지재단이 설립된 것은 1920년대입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교인들의 이름으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1924년 미 감리교 조선 부인 선교부 유지재단, 1925년엔 남감리교회 조선선교부 유지재단, 그리고 1926년엔 미감리교회 조선선교부 유지재단이 각각 설립됐습니다. 조선 부인 선교부는 여선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이었고, 남감리교회와 미감리교회는 각각 남감리교와 북감리교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재산 관리는 꼼꼼하고 엄격했습니다. 학교 부지 구입 대금과 신축 비용 등을 일일이 여선교부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 라는 내용도 적혀 있고요. 1940년 일제에 의해 선교사들은 추방되고 재산은 강제로 몰수되었다가 광복 후 되찾는 노력을 통해 대부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본부의 정책 변화로 1968년 충남 온양에서 열린 온양협의회에 따라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기관의 재단으로 차례차례 재산권을 이양했습니다. 여선교회 역시 선교사 사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 등의 재산을 한국인에게 넘겼습니다. 감리교 계통의 세계 유지재단이 뜻을 모아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한국은 1973년 이미 유엔이 정한 빈곤선을 넘어 연소득 400달러가 되었고 2000년대 이후 한국 감리교는 미국 감리교보다 더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7년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김혜선 목사를 사무총장으로 스크랜턴 여성 리더십 센터를 창립한 것입니다. 리더십 센터는 스크랜턴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가 스크랜턴 대부인을 비롯한 선교사들로부터 근대화의 세례를 받았듯이 받은 은혜를 도움이 필요한 나라의 여성들에게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여학생, 국민소득 1인당 미화 5,000달러 이하의 나라, 기독교 대학 총장 추천을 받아서 학비 100%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08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동남아와 아프리카, 볼리비아와 브라질 등 16개국 61개 학교에서 2,916명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미 감리교회 대한부인 선교부 유지재단 이사장은 박정혜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박 이사장은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와 대학원을 나왔고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에 사법시험을 거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색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계관이 변화한다는 뜻이며 전 세계엔 아직도 그런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우리가 100여 년 전 선교사들로부터 학교, 병원,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았듯이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흘려보내자는 것이 재단을 만든 선교사들의 뜻이자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